개나리반 교사 최은호. 느티나우 반교사 이예진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빛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개나리반과 느티나우반 사이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이 함께 모여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공간을 살펴보니까 시간의 피하자는 어둡다라는 것들이 장점일 수 있거든요. 두 교실이 모두 환해서 빛놀이를 하는데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어두운 공간의 장점을 살려보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OHP가 이제 피하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와 함께 어떤 매체를 제공할까 고민했을 때 교사가 주는 매체보다는 어린이들의 놀이 안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떤지 협의하게 되었고, 그중 어린이들 자화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화상을 어린이들의 자화상을 지원을 할 때 각각의 눈, 코, 입을 따로따로 저희가 매체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들 또한 이 눈, 코, 입을 가지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조합하여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얼굴이 아닌 그런 표정에서 벗어나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생각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 안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바로 그 눈, 코, 입을 활용해서 물고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음, 하지만 놀이는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또한 굉장히 막연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빗놀이가 늘 매체를 지원할 때, 놀이를 이어갈 때, 그리고 어떤 매체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때 늘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늘 이제 빗놀이를 하기로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협의 과정을 할 때마다 늘 빚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되게 단발적인 놀이로 흥미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변화를 주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에 늘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새롭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어딘가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록하기도 어렵고 어린이들의 놀이 안에 그것을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시간들이었는데 어, 네, 어떻게 보면 OHP가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이기에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할 수 있어요. 사무용으로 대부분 사용됐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만 놀이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새롭지만 이걸 늘 경험하고 있는 교사로서는 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왜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후에 놀이에 흥미가 떨어지느냐를 고민했을 때 어, 빛을 움직여 보고 싶어 하고 잡아 보고 싶어 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봤을 때는 빛이 고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놀이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지 글라스 안에 어린이들이 원하는 이미지나 매체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좁은 공간 그리고 빛이 고정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놀이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제한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은 두 개의 OHP를 제공을 했거든요. 좀 더 넓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으나 아이들은 그 OHP 두 개를 각각의 것으로 인식해서 따로따로 놀이가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네 명의 교사가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놀이의 방향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다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모아졌는데 지금까지 놀이했던 놀이 매체나 그리고 공간에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만에서 하고 있는 손전등의 이야기를 피아자에서 활용하는 건 어떤지 협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협의 과정이 나오게 된 것은 느티나무반이 장학을 하게 되었는데 장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실에서 진행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교사들이 같이 나누면서 교실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나리반 교사가 참관하게 되었고 그 안에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굉장히 재밌는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니티나우반에서는 이제 손전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전등을 가지고 놀았을 때 빛을 담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담자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뭘까 계속해서 되짚어 봤을 때 첫 번째 의미로는 이제 전등 갓 안에 전구를 담아서 빛을 담자라는 의미와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등을 그 손전등을 바구니 안에 넣었을 때 바구니 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구멍 사이로 뻗어나가는 그 빗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교사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굉장한 가치로움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모두를 살려보면 어떨지, 그리고 개나리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줌으로써 공유 공간에서 함께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떤 건지, 이제 놀이를 넓은 공간에서 함께 해보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스테이지 클래스의 작은 공간과 빛이 고정돼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두 가지의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간의 변화를 주고 매체를 지원하면서 개나리만 어린이들에게는 좀 새로운 굉장히 신기한 놀이가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놀이를 시작할 때 빛에 비춰보고 싶은 물건을 찾아보기로 제안했을 때 한 친구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빛에 비춰도 비춰지지 않자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느티나무반 오빠가 구멍이 있어야 빛이 보인다는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구멍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사가 조금 더 어린이들의 놀이를 도움을 주고자 이제 구멍이 있는 매체들을 함께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바구니랑, 그리고 보빈, 그리고 세 번째로 모양 펀치를 함께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의 놀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빈이 가장 인기가 높았는데요. OH 손전등에 보빈을 끼워서 비쳤을 때 약간 빛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보빈의 구멍들이 약간 멋있는 이미지로, 빛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양 펀치를 함께 사용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어린이들이 종이가 잘려진 부분과 남은 부분들을 서로 비췄을 때 그림자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비춰봄으로써 이제 그림자로부터 그런 이미지를 함께 발견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구멍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자에 있는 것들, 그리고 교실 안에 있는 구멍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손전등에 비춰보는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종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바구니에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바구니와 함께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자는 거대한 도시를 형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그 바구니고 그냥 종이를 붙였을 뿐인데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아이들의 그런 환호 소리와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놓여진 매체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색깔들과 서로 다소 어울리지 않는 거리가 있는 매체들이 함께 빛을 만났을 때 그림자에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보이고, 뭔가 어떠한 어린이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제 빛에 대해서 더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약간 빛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의도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즐기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친구가 종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바닥에 붙이더라고요. 이제 붙여서 세운 후에 도둑이 경찰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장면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경찰, 도둑 이런 소재들을 관심 있어 했던 아이들이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종이로 나타내고 그것을 장면으로 연출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 친구는 공룡에 굉장히 관심 많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룡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비춰봤을 때 이제 보여지는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63빌딩에 공룡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우연찮게 두 마리의 공룡 올려놨을 때 밖으로 보여지는 그림자에 뽀뽀하고 있어서 결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친구들에게 다시 대그룹으로 되돌려줬을 때 그 친구들은 싸움하고 있는 두 공룡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화면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고요. 지금 현재 개나리반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하고 구멍을 이용해서 약간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느티나우반 어린이들의 힌트가 있었고 그 안에 서로 같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오는 그런 매체의 교환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돼서 놀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티나우반에서는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놀이가 확장되어 나갈지 교사로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매체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 꼭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손전등에 대해서 이미 탐색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구멍의 존재, 빛이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의 상 그런 것을 개나리반 친구들한테 힌트를 줄 수도 있었는데 좀 느티나반 친구들은 그 빛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빛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구 흔들렸을 때 지진이 나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굉장히 신나게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빛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그림자의 이미지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그려와서 이제 빛을 비춰봤는데 그냥 그 장면에 멈춰져 있는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마구 흔들렸던 그 빛의 그 흔들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포츠카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비췄을 때 그 그림이 나왔는데 어린이들은 손전등을 움직이자 그 그림자도 함께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신나게 흔들어 보면서 빛의 움직임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이제 빛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시각에서 움직이던 것이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내 몸이 빛의 움직임을 찾아가고 빛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빛에 따라서 뒤에 보여지는 그림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네,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고 공룡이 점프한다고 걸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놀이를 함께 했던 아이들은 조금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더 세게 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빛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아래로 빛을 움직였을 때 공룡이 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다 보면 그 놀이 구성원에 따라서 표현하고 싶은 장면들이 매번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이제 공룡이 아닌 새로운 소재, 차가 바다에 빠져서 고장이 나는 장면을 움직임을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린이들이 놀이했던 장면들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움직임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접 어린이들이 이 장면을 연출했을 때는 이렇게 멈춰진 장면에
멈춰진 그림자로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어린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움직임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모두 모였을 때 어린이들은 진짜 영화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주는 것, 그리고 빛이 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모두 합해졌을 때는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봤을 법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영화, 그리고 그런 영상 매체들을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빛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 또 다른 소재, 그런 토끼들이 오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빛을 조절하면서 장면을 구성하고 연출하는 놀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느티나우반의 빛놀이의 이야기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그림자를 이용한, 그리고 영화처럼 표현하기 위해 놀이를 앞으로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반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연령에 대한 차이를 좀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 3세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들을 이제 즐기는 부분들이 좀 크고요. 그 안에 조금씩 의도를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티나우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성을 분명히 갖고 자기들이 실험하듯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연령의 차이가 이제 서로에게 상호작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앞으로도 쭉 좋은 관계성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음, 저희 두 반의 교사들은 모두 모였을 때 이제 이 놀이를 통해서 과연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적 가치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루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빛의 흔적을 찾으면서 빛과 그림자의 관계성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장면들을 함께 연출하고,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빛의 움직임, 그리고 빛과 사물의 거리들을 빛놀이를 통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이제 그 손전등의 건전지가 약해졌을 때 빛의 세기가 조금 약했거나, 그리고 좀 강했을 때 빛의 세기를 함께 경험해 보기도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개의 손전등을 함께 비췄을 때의 빛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과서적으로 많이 배웠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하나씩 발견해 가는데, 대부분은 우연함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연함에서 발견한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과학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를 아이들의 온몸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느티나우반과 개나리반의 빛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